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화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싶어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주로 조심하고 있는 게 잠깐 옆길로 빠져서 어떤 부가적인 지식을 설명하고 나서 항상 제 길로 돌아온다는 거. 항상 메인 하이웨이로 돌아온다는 것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제 동영상을 보시다가 이 사람 말을 저쪽 것도 이쪽 것도 헷갈려. 아니요. 그거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위한 것이고 항상 메인 하이웨이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 이제 화약으로 잠깐 빠졌다가 다시 염소로 돌아올 겁니다. 자, 화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약. 우리나라에 뭐 화약이면 불났을 때 먹는 약이다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요. 쥐약은 쥐가 아플 때 먹는 약. 농약은 농사가 아니 이게 약이라기 이거 저러죠 무슨 어디 전자제품에다 이게 약이 다 떨어졌다. 이 약이라는 게 항상 좋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화약이 좋다는 의미가 아닌데 어쨌든 여기도 화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약. 이렇게 제가 무슨 약장수 같잖아요. 아니죠. 어쨌든 근데 이 영어로는 곰파우더라고 부르게 돼요. 왜 파우더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화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 100여 년 전까지 사용됐던 흑색 화약. 이게 이제 화약이 아주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무연 화약, 스모클리스 파우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비되는 게 흑색 화약 아니고 그리고 이게 암적색이 나니까 뭐 적색 화약 그러면 될 텐데 왜 무연 화약이라고 했나? 그 말은 그만큼 흑색 화약에는 연기가 많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한번 쏘고 나면 연기가 보면 펑하니 터져 나오는 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기가 저한테 쏘고 나서 자기가 적이 안 보여 이제 내 앞에 하도 안개가 껴가지고 그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나고 매캐하고 그 연기랑 이런 검댕이 막 이렇게 그 총신에 끼어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총을 발사할 수가 없어요. 연말로 안을 다시 꽂을 때로 계속 청소를 해내야 그 찌꺼기를 빼내야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 금속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금속이 금방 녹이슬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불편했죠. 흑색 화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요. 지난 한 400~500년 동안 이 지구상의 지도도 바꿔놓고 그런 역사적인 대항해도 일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이 흑색 화약만큼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색 화약은 영어로도 이제 블랙 파우더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결국 말씀드린 대로 초석, 솔트피터, 질산칼륨하고 황하고 수소 혼합물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거 화학식으로 줘볼까요? KNO3 질산칼륨이니까 KNO3. 아이고 마술 적으려니까 질산가리 더하기 황, 설포 S 더하기 숯, 카본의 혼합물이다. 이때 설포, 카본은 어떤 그 연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석유, 석탄, 이렇게 연탄, 이런 거다. 여기다 누군가 불을 붙이게 되면, 여기 있는 KNO3가 그냥 불을 타게 엄청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타게 도와주는 역할. 자, 그래서 이제 흑색 화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석과 황과 수소의 혼합물이다. 혼합물입니다. 섞어서 만듭니다. 가루를. 그래서 연소시에 많은 양의 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번 펑 쏘고 나면 왜 옛날 전쟁 영화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런 영화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옛날 미국 독립전쟁이라든가, 미대륙에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각축을 벌이던 시절, 남북전쟁까지도 일부가 사용됐으니까, 그때도 보면 리어로 이렇게 쭉 쏘가지고, 파이어! 그러면 총을 쏘는데, 쏘고 나서 어떻게, 딱 한 발밖에 못 쏴요. 딱 한 발, 쏘자마자 앞에가 연기가 너무 뿌옇게 일어나니까, 자기가 총을 쏘고 나서도, 자기가 쏜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 그리고 이게 명중률이 굉장히 떨어져. 그러니까 자기 총을 쐈는데 총알이 그냥 날아는 갔는데 어디 맞출 줄 모르니까 그때 역시 전쟁하는 거 보면 이렇게 북을 치고 일렬로 쫙 쏴가지고 엎드려서 매복작전 하는 게 아니라 일렬로 줄을 쫙 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청청청 파이어! 그러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번 쐈는데 몇 명 쓰러지지도 않아. 나폴레옹 전쟁 때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왜 이런 게 일어나느냐. 그냥 엄청나게 이게 연기가 많이 나니까. 그러면서 이 연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기체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기체가 갑자기 이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약이니까. 그래서 결국 화약의 원리라는 거는 이게 어떤 파괴력, 뭐, 이런 폭발력 이런 것보다 이 당시의 흑색화약의 원리는 많은 가스를 방출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많은 가스를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스가 어떻게 뒤에 추진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도 원리가 그렇죠. 거기서 실린더 안에서 폭발을 하면서 발생한 가스에 의해서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피스톤 헤드를 밀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폭발력이 이 엔진이 깨질 정도로 엔진이 폭발할 정도로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한 힘에 이걸 조절하게 되면 엔진 안에서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추진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떤 엔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기체가 순식간에 발생하면서 그 안에 총알이 있으면 총알을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알만 쇳덩어리만 날아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총알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동그랗게 뭐 납덩어리 뭐 이렇게 초기에는 돌멩이도 썼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덩어리인데 쇳덩어리를 써가지고 그 뒤에서 추진체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는 역할을 해준 겁니다. 지금의 총은 그러지가 않죠. 이제 탄환 자체에 가서 어떻게 추진체랑 같이 날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 탄 두만 날아가고 탄피는 옆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쪽에 카드리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카드리지. 그러니까 이전에 총알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지금 총에다 쓰는 화약은 역시 이런 흑색 화약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린 무연 화약 이거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팽창하는 가스의 힘을 이용해서 탄두가 발사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세일경 중국에서 개발됐고요. 그래서 뭐 세계 역사를 많이 바꾼 그런 어떤 그런 인류가 만든 물질이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거진 쓰이지 않고 뭐 겨우 불꽃놀이 정도 뭐 이런 데나 쓰이지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전장에서 사용되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이게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로 전쟁에서 썼던 그런 총이죠. 그런 화약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무연화약인데, 그런 무연화약은 뭘로 만들었는데, 아까는 그 솔트피터 KNO3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KNO3가 아니에요. KNO3가 아닌데, 기본적인 원리는 나이트로글리세린에서 시작합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에서. 그래서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어떻게 시작하는 건?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뭐였지?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뭐였죠? 다이너마이트. 그거 폭탄 아니죠. 뭐 이렇게 노벨상 만든 그거예요. 그거. 아니 그거는 폭탄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그거를 변형시켜서 무연화약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흑색화약이라는 거는 KNO3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KNO3. 무연화약이라는 거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인데, 나이트로글리세린도 이제 구조식을 그려다 보면 알겠지만, 나이트로가 들어가잖아요. 나이트로. 여기서 힌트만 드릴게요. 글리세린이라는 건 이렇게 세 가닥짜리고요. 글리세린, 글리세롤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NO2가 붙어 있는 겁니다. NO2 하나, NO2 둘, NO2 셋. 결국 여기서 보면 NO2죠. 여기는 NO3입니다. 그러네. NO2, NO3. 이게 주 포인트죠.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흑색화약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흑색화약은 진짜 이렇게 검은색이 납니다. 블랙 파우더라고 부르게 되죠. 왜 검은색이 날까? 섞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특히나 숯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검은색은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진한 회색?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초석 같은 경우는 75%, 황 같은 경우는 10%, 근데 숯을 갖다가, 카본 차콜을 15%. 이게 무게에 따른 비율입니다. 웨이트 따진 겁니다.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초석이 75%, 황은 10%, 숯은 15%. 이걸 맞춰줘야 이게 가장 이상적인 어떤 황금 비율로서 발사 효과를 아주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뭐 이제 특히 아편 전쟁 때 같은 경우 이제 영국군이 배를 그 옛날에 그 배를 타고서 거기까지 왔으니
중국까지 왔으니, 홍콩까지. 그래서 거기서 아편전쟁을 할 때를 보면, 이 영국군이 이길 수 있었던 게, 이 황과 수세 비율을 아주 적절하게 잘 맞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정확도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타격력도 크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육지에서 싸우는 중국군이 더, 청나라 군사가 더 유리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배에서 쏘는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땅에서 쏘는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중국군이 유리해야 해죠. 그런데 이때 이 패인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황과 수세, 황금 비율을 못 맞췄다. 청나라 군사는 그 당시에 청나라에도 총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75대 10대 15 섞으니까 이게 가장 좋더라. 이게 황금 비율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혼합해서 제조를 한다. 마치 이렇게 이 당시만 해도 어떤 그 과학적인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섞어보고 저렇게 섞어보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잘 되고 뭐 이런 거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음식이 맛있어. 야, 거기다 뭐도 저고 뭐도 치고 그러니까 더 맛있어. 이렇게 음식 만드는 레시피처럼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과학적 인문학 시간 아닙니까? 아무리 우문서다 그래도, 거기서부터 포인트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KNO3하고 황하고 카본하고 만났다. 그럼 얘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이 K가 K2 황과 만나서 K2S가 돼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뒤에 N2가 나옵니다. 질소죠. 그 다음에 3CO2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죠. 그래도 그게 이렇게만 모르는 거 보면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요, C라는 것은, 재로서, 아니죠. 연료로서, 마치 휘발유처럼, 마치 LPG 가스처럼 자기 몸을 태워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결국 퓨얼이죠.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퓨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를 낮춰줘요. 이그니션. 이그나이트할 그 온도를 낮춰준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게 연소하는 그 효율을 더 높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이쪽에 퓨얼로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카본이 연소하는 그 레이트를 갖다가 굉장히 증가시켜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NO3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한번 살펴보면요. KNO3에는 O가 이게 들이 결국 옥시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결국은 이게 옥시다이저 나무를 갖다가 그냥 산화시켜주는 그런 강력한 옥시다이저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산화시킨다. 결국은 그걸 옥시다이저라고 그러죠. 나무를 산화시켜 자기가 산화되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옥시다이저 그러니까 나무 산화라는 게 천천히 일어나게 되면 옥시데이션이라는 게 천천히 일어나고 그건 녹이 쓴다고 그러죠. 녹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산화라는 게 좀 더 빨리 일어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이 타는 겁니다. 버닝이 되는 거죠. 그게 아주 급격한 속도로 일어나게 되면 산화가 옥시데이션이 급격하게 일어나다. 그러면 그게 익스플로전, 폭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라는 건 결국 전자를 잃는 과정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 또 산소랑 결합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순소를 넣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 옥시데이션하고 리덕션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어떤 거는 이래서 자발적으로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자기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반대로 어떤 경우는 어떤 일이 어떻게 해도 이런 반응을 안 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옥시데이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산화가 있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일종의 이제 산화가 되어 있다는 말은 가장 에너지가 적은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연계 또는 무기물에 존재하는 것 대다수가 극도로 산화된 물질이고 반면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석유나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어떤 유기물의 흔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은 굉장히 아직도 환원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때 발견되는 이제 유기물의 흔적, 그게 바로 석유나 석탄일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버닝이 일어나잖아요. 아직도 환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만 붙여주면, 나는 산화하고 싶어요. 나는 드디어 산소랑 결합할래요. 드디어 전자를 잃어버릴래요. 전자를 놔줄래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불이 붙고, 녹이 슬고, 폭발하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서킷이 연성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말이 또 너무 많이 나갔어요. 자,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면. 결과물은 이제
K2S랑 N2,3CO2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N2하고 CO2는 이게 뭐죠? 가스입니다, 가스. 결국은 여기는 지금 가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용물질이죠. 솔리드 상태였죠. 여기는 고체였다 이 말이에요. 고체에서 갑자기 가스가 나오는 거야. 쉽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거 KNO3, S, 3C, C, 카본. 아까 뭐했던 흑성화학이라는 그냥 가루잖아. 근데 그게 갑자기 뻥하니 터지는 거야. 그걸 보게 되면 N2하고 CO2라는 가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스가 만들어져서 이게 가스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팽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가 어떤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열려있는 그런 공간에 갇혀 있다가 이게 폭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쪽으로 가스 압력이 밀어내게 되죠. 자기는 더 낮은 쪽으로 찾아가요. 그 앞에 탄두가 있다고 그러면 그 앞에 총알이 놓여 있다고 그러면 총알을 발사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추진체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K2S는 뭔데? K2S는 찌꺼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옥시다이징 에이전트, 여기 말하는 KNO3죠. KNO3 염초라는 것은 결국 산화제로서 역할을 했다. 남들을 불타기 좋게 만들어줬다. 또는 자기 자체가 산소이기 때문에 내가 산소야. 왜? O가 3개나 있잖아요. O가 3개. 자, 그래서 이 옥시다이징 에이전트가 어떻습니까? 연료를 만나게 되면 결국은 컨버스천 리액션이 일어난다. 연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연소가 지금 급격하게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익스플로전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는 거예요. 익스플로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뒤에 조금 나오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순식간에 너무나도 빠른, 이런 팽창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컨버스천, 연소라고 보는 게 맞고, 그거보다 느리다 이 말이죠. 무연화약보다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재밌는 게, 이 KNO3가 마치 산소처럼 역할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대기 중에서 나무불을 붙이면, 대기 중에서, 황하고, 퓨얼, 카본을 넣고서 거기다 불을 붙였다. 이 KNO3가 없다고 쳐보세요. 가정하고, 황하고, 카본, 재를 넣고서 불을 붙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랑살랑 타죠. 그래, 성냥불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뭐, 나무불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살랑살랑 불 붙여주면 타고, 아이고, 뭐, 불 끄면 그래, 꺼질게요. 뭐 이러면서 불이 꺼지고, 그럼 왜 그렇게 불이 살랑살랑 탔지? 공기 중에 에어라는 거에, 공기 중에 불과 20%만이 산소 아닙니까? 불과 20%만이 산소야. 나머지 질소, 나머지 이런 것들. 20% 산소 속에서 얘들은 타기 때문에 그냥 나 살랑살랑 나 불멍 때리고 나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만약에 100% 산소에 있다. 100% 산소에서 여기다 불을 붙였다. 황하고 카본에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폭발이 일어날걸요. 내가 실험을 안 해봤는데 100% 산소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엄청나게 맹렬하게 닿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맹렬하게 막 불타는 현상. 근데 이 KNO3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맹렬하게 100% 여기 있는 옥시전을 O3 여기서 옥시전을 산소를 무지막지하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산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반응은 대기 중에 산소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도 일어나고 산소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체에 대해서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100% 산소를 공급해버리기 때문에 일례로 그러다 보니까 맹렬하게 불타는 현상 컨버스천 리액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기 중의 산소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기 중의 산소였다 그러면 살랑살랑 불타겠죠. 그냥 황하고 카본을 섞어준 거니까. 그래서 이 무연화액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체에서 산소를 갖고 있고 이 O3의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맹렬한 컨버스천 리액션이 일어나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는 뭡니까? 바로 이 포테시움 나이트레이트다. 지가 마치 내가 100% 산소보다 난 더한 놈이야. 마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퓨어를 S하고 C, 그리고 이들이 만나서 가스를 만들고, 껌댕이, 재, 이런 걸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갑자기 가스가, 이거 고체였는데, 이거 다 고체잖아요. 고체, 가루였는데, 가루가 갑자기 거기서 가스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팽창을 한다. 그 앞에 그래서 어떤 총신처럼 조그마한 구멍이 있다라 그러면 그쪽으로 빨리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 앞에다 총알을 끼워놓으니까 총알이 날아간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무효나 그 연기 나오고 옛날 서들은 화약이야. 뭐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화약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드렸던 화학식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써볼 수도 있는데요. 뭐 KN3가 10개가 있고 카본이 8개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반응식이 약간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K2CO3는 뭐 이런 물질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N2와 CO2가 생기래요. 갑자기 가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가스. 말씀드린 대로 급격하게 맹렬하게 불타는 현상, 버닝을 일으키게 되고 컴바스천, 연소를 일으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추진체로서 총알을 발사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익스플로전이라고 보기에는 폭발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느린 단계, 좀 약한 단계, 연소 과정이다. 연소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한 게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포텐슘 나이트레이트에 항상 KNO3 이렇게 적혀보면 진짜 구조식으로는 어떻게 되나 보면 이렇게 만난 거죠. N에다가 O3, O가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포텐슘이 이렇게 또 물속에서는 수용액으로 분리가 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N에다가 O가 3개나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렇죠? O가 3개나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O가 산소가 내가 지금 N에 붙잡혀 있지만 옆에 뭐만 있으면 내가 그냥 이 산소를 엄청 공급해 줄게. 내가 자체가 산소 3개짜리 역할을 해. 3인분 산소라니까. 산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난 3개나 있어. 그러니까 누가 불만 붙여줘. 불만 붙여주면 넌 뭐 옆에 놈들 내가 다 태워버릴 거야. 이 자체 산소를 공급한다 이겁니다. 자체 산소. 대기 중의 산소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강력한 악시레이징 에이전트로 작용한다. 또 한편 이렇게 대기 중에 산소를 불필요로 한다. 또 퓨어의 완전 연소까지 자체 산소를 공급한다. 완전히 연소된 데까지 더 탈 놈 없어? 내가 마저 태워줄게. 아주 자체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니 얼마나 불이 잘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시레이징 에이전트로서 작용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 말을 말씀드린 게 저 고등학생 때 화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고3 때 담임도 하시고 아휴, 지금 세월이 30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자꾸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얼마나 재밌게 화학을 가르쳐 주셨던지. 그래서 저보고 그랬죠. 그 산화라는 과정, 뭐 이런 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천천히 산화가 일어나면, 그게 녹이 쓰는 거야, 녹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게, 또, 그 중간 정도로 산화가 일어나면, 그게 이제, 불타는 거야, 불타는 거. 그 다음에 좀 빠른 속도로 산화가 일어나면, 그걸 폭발이라고 그래. 폭발. 같은 현상인데, 속도에 따라서 이름 붙이기 다릅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또 산화야. 산소를 얻으면 산화야. 또 수소를 잃으면 산화야. 당연히 그 반대로 화면이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30몇 년 전에. 근데 그 선생님이 참 지금 생각해봐도 고맙고, 너무 쉽게 전달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 이 나이가 돼서도 내가 그때 그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정말 큰 은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꼭 한번 뭐라도 꼭 한번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수소문도 못하고, 언젠가 기필코 꼭 한번 좀 수소문해서, 묘소에 가서 꼭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문득 스쳐가네요.